안녕하세요, 율레입니다. 오늘은 청주안시 시조인 한란 선생의 묘소를 배경으로 묘소 앞에서 흐르는 진흥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주안시에 대해 말씀드리면 시조인 한란 선생은 영동군 황감면 난곡리에 탄생하여 향악을 일으키고 나중에 청주 방정리로 이주하여 문흥종이라는 정자를 세워 농업교육과 농산일에 힘쓰도록 권장하였답니다. 지방호족이었던 선생은 후백제를 정벌하기 위해 출정한 태조왕건에게 군량미를 제공하고 종군하였습니다. 후삼국 통일에 기여한 공으로 개국벽상공신 삼중대광 태위에 녹훈되었습니다. 시호는 위양입니다. 지금부터는 한란 선생의 묘소에 관해 풍수적 관점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다수의 풍수인들이 이곳을 혈이 용해 등을 올라탄 기룡혈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자기안을 갖춘 효룡고조형의 태조왕건이 마셨다는 방정수까지 있어 조선 8대 명당이라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한란 선생의 묘소를 둘러보면 분명 명당이라고 할 만합니다. 뚜렷한 내룡과 듬직한 당판, 그리고 청룡과 백호가 잘 감싸고 있어 보국 또한 잘 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이 능선으로는 생기가 내려오지 않습니다. 멀쩡한 능선을 두고 생기가 내려오지 않는다고 하니 의문이 들 줄 압니다. 생기가 내려올 수 없는 이유, 그것은 바람을 타기 때문입니다. 이 대목에서 바람을 타는 능선이란 바람으로부터 진열을 보호하는 삭격이란 뜻입니다. 등고선을 보시면 그럴듯하게 청룡과 백호가 잘 감싸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당판에 서서 주변을 둘러보면 주변 삭격과 이질감이 있어 어머니 품처럼 아늑한 맛이 없습니다. 형기적으로 봐도 이 국세에서의 진열은 바람을 피해 좀 더 아늑한 곳에 존재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국세에는 두 개의 진열을 맺었는데 표시한 지점이 차열로서 한진영 선생이 모셔져 있습니다. 그리고 한진영 선생의 묘소에서 진열을 생성한 생기가 다시 내려와 선생의 사적비 옆에서 주열을 맺었습니다. 다시 지도를 보시면 표시한 주열을 기준으로 청룡과 백호가 겹겹이 감싸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서 있으면 모든 삭격이 포근히 감싸고 있어서 흡사, 봉황이 알을 품기 위해 둥지를 틀 것만 같은 느낌이 듭니다. 어떠십니까? 아직도 한란 선생의 묘소가 주열로 보이시나요? 작금의 풍수에서 이곳이 명당이다 아니다로 설왕설래하는 이유는 생기의 기적작용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보는 눈마다 다른 형기적 안목으로 진열을 찾으려고 하는 것도 문제지만 패처를 이용하는 이기법으로 생기를 판단하려고 하는 것은 이만저만한 문제가 아닙니다. 생기는 흡사 살아있는 생명체와 같이 바람이라는 천적을 피해 스스로 안전한 곳을 찾고 또 안전한 곳을 만나면 그곳에서 진열이라는 꽃을 피웁니다. 이것이 명당이 만들어지는 원리입니다. 그리고 생기의 진행 방향의 바람은 절대적입니다. 오고 가면 알 수 없는 바람에 의해 생기의 진행 방향이 결정되기 때문에 이기법이라는 이름으로 규칙성을 찾고 공식화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리고 진열을 찾기 위해서는 용혈사수를 살피라고 하였습니다. 아무리 용혈사수가 아름답다고 해도 생기가 없으면 흉지에 불과합니다. 한마디로 풍수에서 생기의 기적작용을 모르면 장님이 코끼리 만지는 것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그건 그렇고 지금부터는 진흥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흔히 묘자리 앞에 조그마한 우물이 있으면 진흥수로 알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묘지 앞에 물이 솟는다고 해서 무조건 진흥수가 아닙니다. 진흥수가 되기 위해서는 진열을 생성하고 남은 여기가 진행하다 멈춰 물로 변해야 합니다. 그래서 진열의 기운과 기질이 동일한 진흥수는 맛이 달고 부드럽습니다. 이곳을 예를 들면 선생이 사적지에서 진열을 생성하고 남은 여기가 제실 모퉁이를 지나 방정이라는 우물에서 멈춰서 물로 변했습니다. 따라서 방정수는 진흥수가 맞습니다. 그러나 이곳 진흥수는 사적비 옆에 생성한 진열의 진흥수이지 한란 선생의 묘소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한란 선생의 묘소에서 패처를 들고 이 우물이 있는 방위에서 득수했다고 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진열과 진흥수를 잇는
일직선상에 사격의 봉우리가 존재합니다. 정적인 산은 음이요, 동적인 물은 양입니다. 진흥수와 일직선상에 있는 산봉우리는 완벽하게 음양의 조화를 이루게 되어 진흥수가 있는 방위가 명당발복에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금낭경에 물에 관한 계수즉지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풀이하자면 기는 물을 만나면 멈춘다는 뜻입니다. 이때 전진하던 생기가 강물을 만나면 멈출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생기는 강물도 바닷물도 건너서 달려갈 수 있습니다. 섬지방에서도 진열이 생성하는 것을 알면 생기가 물을 건넌다는 것을 이해하실 줄 압니다. 그러나 생기가 전진하다 멈추는 두 곳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진흥수와 합수처입니다. 즉 진흥수와 합수처가 곽박 선생이 이야기했던 계수즉지입니다. 그럼 오늘의 이야기를 정리하겠습니다. 청주안시 시조인 한란 선생을 이곳에 모시고 후손이 크게 발복했다는 것에 대해 풍수학인들이 정론처럼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풍수 공부를 위해서는 왜 이곳이 명당인지를 의구심을 품고 스스로 연구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진열은 참으로 비밀스럽고 오묘합니다. 해서 진열은 몇 마디의 글귀로 또 수학 공식처럼 찾을 수 있는 대상이 아닙니다. 진열은 변화무쌍한 대자연의 산물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